이걸 하면서 이제 노자 일장을 조금 보충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보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기 환단고기에서 삼성기 전 상편 입장과 도덕경의 입장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 점을 이제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가 1강할 때 이 시대 지도를 보여드렸죠. 이 연대 지도를 그 이신환 선생님이 쭉 그린. 그래서 그 홍산 문화가 기원전 4,500년 전, 지금부터 치면 6,500년 전에 이 홍산 문화가 지금 세계 그 고대 4대 문명, 수메르 문명,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런 문명보다 지금 훨씬 앞서 문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중국의 나라를 하나라부터 시작하죠. 하나라도 기원전 2000년 이때쯤이에요. 그죠? 고조선 시대 이때쯤이거든요. 네. 이 신석기 후기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가 이렇게 이제 지금 앞선 문화라는 거를 1강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환단곡이라는 책에서는 이 고조선 이때 기원전 2000년 전쯤에 고조선 이전에 우리나라가 배달국, 한국 이런 나라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 환단곡에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선 제가 환단곡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시 요거는 지금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소개된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가 위선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이제 위서라면은 제가 재미있는 거는 이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팽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단고기에서 아니 이 민족 대백과사전에서 이 환단고기를 이제 언급을 그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천천히 읽어보면은 평안북도 선천 출신의 계현수란 사람이 1911년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등 각기 다른 4권의 책은 하나로 묶은 다음 2기, 자기 스승이죠. 2기의 감수를 받고 묘향산 당구람에서 필사한 뒤 인쇄했다. 그러니까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게 다 우리나라 고대사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그 우리나라 고대사가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유지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 삼국 통일이 되면서 당이 고구려의 그 역사를 담은 고대 역사를 담은 책을 그때 다 불질렀고 또 조선시대에 와서는 세조가 이제 그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왕이 되면서 어떤 중국의 인정을 받아야 돼서 중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나라 고대사를 다 수집해서 다 불살랐어요. 그래서 이 삼성기 이런 책들이 기록에는 있었다는 책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전수가 되느냐 그 부도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몰래 이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몰래 그 어떤 집들에서 비서를 그냥 감추면서 전승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들이 뭐 좀도 쓸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베껴서 썼어요. 베껴서 써서 또 전수해요.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배현수가 이 자기 이렇게 해서 전해 내려온 4권의 책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자기 스승한테 감독을 받고 또 필사를 했어요. 이걸 필사해서 인쇄를 해서 이렇게 어렵게 내려왔죠. 그런데 편저자 계현수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0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가 이 환단고기가 위서다, 가짜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현수라는 사람도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현수는 실존 인물인 것으로 다른 기록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계현수는 다음 경신년에
그 경신년이 1980년이었죠. 경신년에 환단고기를 세상에 공개하라는 말을 제자인 이유리백에 남겼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환단고기는 1979년 수십 부가 영인된 뒤 1982년 일본인 가시마가 이력을 해서 원문을 게재한 것이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먼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고 네 권의 기존 책을 하나로 묶고 탄생시켰다.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렵게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삼성기는 본디 안암로가 지은 것과 원동중이 지은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한다. 이 중 계연수 집안의 안암로 다 생존 그 과거에 이게 고려 시대 때 분인가 일 거예요. 다 이렇게 그 실존 인물입니다. 이 중 계연수 집안에 되어 있던 안암로 저작의 삼성기를 상편으로 태천의 진사 백감목으로부터 얻은 원동중의 삼성기를 하편으로 하여 삼성기 전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1457년 세조가 팔도 관찰사에 수합령을 내렸던 책들 가운데 그 이름이 나오고 있다. 삼성기는 한국의 기원부터 시작하여 단군조선의 건국과 그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삼성은 환인, 환흥, 단군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믿어준 책이다, 정사다, 맞는 우리의 고대사 역사다 이런 의견이 팽팽한데 요즘은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이 환단고기를 인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님이 또 이걸 인정을 하는데 그분이 인정하는 이유는 환단고기의 정신세계 환단고기를 제자가 읽어보자고 해서 읽고 나서 그 정신세계가 도저히 미조할 수 없는 정신세계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 정신세계가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이제 이걸 세세하게 실증사학자들처럼 막 파고, 거기서 이제 막 위설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정신세계를 위조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기동 교수님 그 강의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강의에 이기동하고 환단고기를 치시면 그 유튜브 강의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자 일장에서 일장이 이제 무명 천지지시, 무는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 만물지모, 유는 만물의 그 어머니다. 고 상무 요기 관기묘, 상유 요기 관기 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된 무로는 그죠? 항상된 무로는 그 오묘함을 보고 그죠? 그 오묘함을 보고 그 도의 오묘함을 보고 항상된 유로는 이건 이제 현상계죠. 그 가장자리 도의 가장자리가 뭐 계속 현상계입니다. 그 현상계를 본다.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 구절하고 굉장히 흡사한 구절이 바로 환단고기 삼성기전 한 1장에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소개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기전 1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 근데 이 말이 옛날 같으면은 환빠라고 할 텐데 제가 이진환 선생이 쭉 연대기를 세운 지도를 보여줬죠. 근데 유물로 홍사 문화가 굉장히 오래된 정말 굉장히 오래된 문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유물이 유적지가. 그래서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 일신이 있어서 400명. 지금의 시베리아라고 합니다. 400명의 하늘에 계시며 위 독화 지신 홀로 화 조화 뭐 변화죠. 홀로 변화를 하는 이 할위죠. 홀로 변화를
뭐 하는 혹은 부리는 일으키는 신이니, 그죠? 홀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니 밝은 빛은 온 우주를 비추고 권능 있는, 그죠? 권능 있는 조화, 권능 있는 어떤 변화시키는 것, 권능 있게 변화시키는 것, 권능 있게 조화를 부리는 것, 이런 권화는 만물을 낳았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일신이 뭐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무국, 태극, 여러분 이 태극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신하고 같이 떠오르게 되죠. 권하는 만물을 낳았다. 오래오래 살면서 늘 쾌락을 즐겼으니 지극한 길을 타고 논일고 스스로 그러함에, 여기서 스스로 그러하면 자연입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함. 그냥 우리가 대상적인 자연이 아니라, 그죠? 예. 스스로 그러함에 오묘하게 부합하며, 그죠? 오묘하게 부합하며 형상 없이 나타나고 있고 함이 없으면서 모두 이루고 말하면서 다 행하였다. 오묘하게 부합하며, 그죠? 다 도의 오묘함을 보고 굉장히 일장하고 여러분 유사하지 않은 굉장히 비슷한 정신세계죠. 그 정신세계가 느껴지실까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그 정신세계가 느껴졌고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제가 그 생육신 중에 한 분이 김시습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노자도 아닌데 노자와 비슷하긴 이런 정신세계다라는 얘기를 그 부도지 그, 그 부도지 그 뭐죠 그 주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신 여기 앞에서 지금 일신이 있다 그랬죠. 이 일신이 바로 또 이제 그 일신이 뭐냐라는 게 삼성기전에 바로 나오는데요. 이제 삼일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경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부경하고 삼일신고. 천부경은 딱 81자고요. 삼일신고는 그거보다 조금 길어요. 근데 삼일신고의 그 2장에 그 일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 이 신은 귀신 신자의 옛날에는 이 귀신 신자를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신은 위 없는 으뜸 자리에 계셔 큰 덕과 위대한 지혜와 무한한 창조력으로 하늘을 생겨나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주재하시니라. 많고 많은 것을 지으시되 티끌만한 것도 빠뜨림이 없고 무한히 밝고 신명하셔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거 저기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나요? 똑같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일강에서 했던 태극을 떠올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원불교에서는 일원, 청정법신불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일맥상통하죠. 소리와 기운으로만 기도하면은 이 환단곡에서는 이 일신을 상제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신으로 해도 되죠. 신을 칭견할 수 없으리니 자성으로 열매를 구하면 자성구자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자성이 이게 이제 자식자예요. 우리가 아들자라고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자식자였어요. 그러니까 딸과 아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죠. 자성으로 자식을 구합니까? 자식이라는 게 즉 열매가 되겠죠. 자성이 그 열매를 구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죠. 그 본성. 자성이 열매를 구하면 우리 머리에 신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1강에서 결국 다 통한다 그랬잖아요. 태국이나 기독교 하나님이나 다 같은 거라는 게 여기서도 같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노자 1장에 무명은 천지지시오. 이름이 없는 것은
없는 다리가 천지의 시작이고 또 현지 우현 중묘지문이다. 현묘하고 더욱 현묘하면 온갖 묘형이 드나드는 것이다. 이제 이게 도덕경 1장에 나오는데 도덕경 3장에서는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다 비슷한데요. 무의하면 즉 무의하면 이게 넌 액션이 아니에요. 조금 요게 이제 다음 시간쯤 아마 무의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자기가 아닌 어떤 순리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무의하면 무불치, 불치, 다스리는 것이 안 되는 것,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죠? 무의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현은 검은 현이잖아요. 검다라는 거는 뭐예요? 사실 이거는 검다는 건 우리가 어떤 모를 때, 그죠? 그리고 신비로울 때 이런 것을 거의 현으로 표현을 하죠. 말 없이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신비롭게 작용하는 거를 이 현지우현이라고 저는 표현했다고 이제 이렇게 처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기 전 1장에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죠? 형상 없이 나타나고 있고 함이 없으면서 모두 이르고 말 없으면서 다 행하였다. 이 신이, 그죠? 신이 형상 없이 무형, 그죠? 형상 없이 이현 나타나고 있고 무위, 함이 없이 이룰 짝이잖아요. 모두 이루고 무언, 말이 없으면서 이행, 다 행했다. 그죠? 굉장히 인맥 성통하죠. 같은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1장에서 노자의 아버지가 동이족의 사람이었고, 노자가 사는 초나라가 어떤 동이족의 그 문화와 또 그 어떤 서역의 문화를 다 융합한 나라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비슷한 정신세계라는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보충을 했고요. 노자 1장을 좀 보충했고요. 이제 오늘 노자 42장입니다. 42장 일단 책을 펴놓으세요. 여러분 책 준비한 사람들. 노자 42장은 여성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음양론이 지금 어떤 나중에 후기 유교에서 경직된 남자를 양, 여자를 음으로 딱 그렇게 실체화시키는 그런 이데올로기화된 그런 음양론이 아닌 굉장히 역동적인 음양론이 지금 노자 42장에서 나오고 있군요. 그래서 자, 도생일,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 태극이죠. 하나, 음기운과 양기운을 다 머금고 있죠. 아직 그 어떤 현상적인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그죠? 이 하나는 무국 하나님 이런 도라고 얘기했죠. 이 일생이 하나는 둘을 낳고 여기 태극입니다. 그죠? 음과 양을 머금은 그죠? 머금은 그 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물질로 현상적인 물로는 발현되지 않았죠. 하나는 둘을 낳고. 자, 이제 셋이 돼야지 이제 물입니다. 둘은 이생삼.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물입니다. 그리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셋은 만물을 낳는다. 현상계를 이제 펼쳐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공즉시색할 때 그 그 현상계, 색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음양을 먹으면 태국 양 속에 음이 있고 또 속에 양이 있고 있는 이 태극, 그죠? 이 태극.
이 태극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태극에서 이렇게 지금 오행이 분화가 되죠. 그 다음 문구가 뭐냐면, 만물 부음 이 포양 충기 이 위화, 이 문구가 나옵니다. 만물은 음을 지니고 이 부가 뭐냐면 질부거든요. 뭐 짐을 지다 할 때 음을 지고 음을 지니고 그다음에 양을 안고 그죠? 양을 안고 안을 포거든요. 이게 양을 안고 충기로 조화를 이룬다. 충기는 어떤 생명력입니다. 음과 양이 다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정기, 우리가 정기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게 이제 충기입니다. 만물은 음을 지니고 양을 하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을 지니고 양을 하나. 이게 이제 제가 아마 1강인가에서 그 서구의 배타적인 이원론 얘기를 했는데, 그 배타적 이원론하고 지금 동양의 이 노자의 세계관, 역동적인 세계관하고는 그 음양론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인간이 만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어떤 대립되는 쌍이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데 기본적인 범주는 돼요. 기본적인 범주는 되는데, 서양에서는 이 대립되는 쌍들이 서로가 상호 배타적인 실체고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더 한쪽한테 우월한 가치를 주고요. 그것이 남성적인 거고요. 이성이고요. 백인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노자에서 음양은 어떻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만물에는 음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음을 지니고 양을 하나. 그래서 그 조화로운 충기로서 조화를 이룬다.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제가 마고신화하고 연관시켜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마고신화는 부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도지도 마찬가지로 박금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내려오던 그 책들을 다 가지고 내려오지 못해서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지금 열몇 권의 그 책 중에 기억하는 것만 첫 번째 책인 이 부도지만 자기가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박금 씨가 한문을 한글처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가 늘 보던 집안에서 비서로 내려오던 이 책을 그렇게 자기가 기억나는 걸 한문으로 쓰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 드라마 줄거리를 요약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 마고시나에서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어. 요거는 얘기를 안 했군요. 이 마고시나에서 이 여러분이 신화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마고시나에서 천지창조는요, 여신의 육체적인 행위가 천지를 창조한다. 이것이 이것이 대부분의 전 세계의 어떤 여신 창조의 신화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어떤 예를 들면 설문대할망, 똥을 싸면은 궁상오름만 상이 되고요. 오줌을 싸면 그게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길손 신화에서는 토악질을 하면은 그게 만주벌판이 되고, 아직 영육이 분리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행위가 천지를 창조한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고대의 보편적인 신화인데요. 마고 신화는 이런 신화와 달리 파동, 진동, 공명, 소리예요. 소리가 형태를
형성 창조한다는 현대 물리학의 주장이거든요. 그 현대 물리학의 규명처럼 파동인 소리로 천지창조를 해요. 제가 여기서 너무 마고신화를 보고 놀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마고신화를 제가 박사논문 쓸 때도 읽었는데 그때는 이 점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마고신화 저기 소영선 화가님 그 해설을 하면서 다시 두더지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자, 선천시대의 마고대성은 봅시다. 선천시대의 마고대성은 실달성 위에 허달성과 나란히 있다. 실달성은 원시지구입니다. 허달성은 달이에요. 처음에는 햇볕만이 따뜻하게 내려쬐을 뿐 눈에 보이는 물체라고는 없었다. 오직 판려의 음만이 하늘에서 들려오니 실달성과 허달성이 모두 이 음에서 나왔으며 마고대성과 마고 또한 이 음에서 나왔다. 여러분은 이 문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나는 이 문구를 봤을 때요, 기가 막혔어요. 야, 이 판려의 어떤 우주의 그 노래예요. 우주의 소리인데, 야, 이 우주의 노래로 천지창조를 했다고? 이 우주의 노래로 지구와 달이 다 이 창조가 됐다고? 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신화네. 이 신화보다 어떻게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처음에 느낌은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니까, 어머머, 이 소리는 뭐지? 이거는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파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파동이 물질을 형성한다는 게 현대물리학의 주장이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현대물리학에서의 그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고대 선조들은 이거는 엄청난 그냥 제 직관으로 어떤 명상 수준에서 이거는 나온 신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율려는 지금 우리 국악에서 쓰는 게 율려의 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양률과 양률, 그다음 음료. 근데 6개의 양의 소리와 6개의 음의 소리가 지금도 쓰이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는 8려의 음이라고 했어요. 8려의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음이었을까? 이거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 변은 그냥 추측이죠. 뭔가 그래도 이게 다 어떤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다 같이 있는 소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이 혼합된 그런 의미지 않았을까라고 짐작만 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양론에서 중국은 음양오행론이라고 그러죠. 음양론이라고 그러지 않고 음양오행론 해서 오행론이 꼭 따라옵니다. 그죠? 음양오행론이 꼭 따라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행론이 아니에요. 사행론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살펴볼게요. 부도지에서 이제 마고가 동정생식으로 궁희와 소희 두 딸을 낳아서 온 7조의 음절을 맡아보게 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어떤 세상사의 질서, 우주 질서를 어떤 잘 조화롭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리 파동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파동을. 그래서 이 딸한테 오음치조의 음절을 맡아보게 하는 거예요. 성에서 지유, 땅에서 나는 젖이 처음으로 나오니 궁희와 소희가 또 내 천인과 내 천녀를 낳아서 지유를 먹여 그들을 기르고 내 천녀에게는 여기서 율려가 나오죠. 그죠? 여는 지금 지금 우리가 쓰는 소리입니다. 국악에서 음의 소리. 천녀에게는 내 천인에게는 유를 맡아보게 했다. 마찬가지죠. 이 소리, 파동의 관리가
이 현상계를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하는데 굉장히 핵심인 걸로 지금 마고에서는, 지금 부도지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천에 문이 열렸다. 율려가 다시 부활하여 곧 향상을 이루니 성과 음이 섞인 것이었다. 율려가 다시 부활해서 곧 향상. 이게 우리가 교향곡 할 때 향자잖아요. 아마 울릴 향 뭐 이런 거죠. 그 상은 모양상이잖아요. 이 향상이란 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향상이란 말이 이 풀이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파동, 진동, 공명으로 형상, 만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음양은 어떤 파동이에요. 음양, 그죠? 기운인데, 그죠? 어떤 기운인데, 우주의 기본적인 기운인데, 거기에 그게 파동인데, 그 파동에 어떤 서로 어떤 작용과 비율과 이런 것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만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 향상이란 거는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를 함유하고 있어요. 향상을 이루니 성과 음이 섞인 것이었다. 성은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성은 사람이 내는 목소리라는 것도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런 걸로 많이 쓰이고, 음은 이제 악기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 부도지에서의 성과 음이 바로 그렇게 그런 것인지는 저도 확신은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부도지 맨 1장에 보면은 이미 음을 관리했다는 그 필이, 부도지 1장에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를 받들어서 선천을 계승하였다. 성 중에 사방에 4명의 천인, 아까 이 궁이와 수의가 낳은 천인이 있죠. 4명의 천인이 있어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이게 뭘 여러분,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이거 뭘 떠올릴 수 있어요? PD가 안 떠오르나요? 의석사를 거주하여 선택지를 정찰. 수요일에는 8시 664 역입니다. 대통령 질의 질문에 연산 진행 감사 이게 무슨 소리죠? 였습니다.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필이 악기가 내는 소리, 그래서 이게 음이 악기가 내는 소리가 맞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아마 1강에서 얘기했지 않았을까? 지금 발견된 최초의 피리는 지금 35,000년 전에 지금 그 피리가 발견이 됐거든요. 유럽의 동굴에서.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마고 신화 시대 때쯤이면은 피리를 썼을 수 있는 거죠. 35,000년이면 후기 구석이잖아요. 그래서 성과 음이 섞인 것이었다. 지구의 땅, 바다, 산천, 육지 창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땅, 바다, 산천, 육지가 창조되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므로 기화, 수토가 서로 섞여 빛이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을 구분하고 풀과 짐승을 살지게 길러내니 모든 땅에 일이 많아졌다.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기화, 수토예요. 기, 화, 수, 토. 화행이죠. 이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 불교는 지수화풍하거든요. 지는 토, 땅지고, 수 있죠. 그 다음에 화, 풍. 불교에서 얘기하는 풍, 바람풍. 그 풍이 이 기죠. 이 사대를 얘기하는데, 사행이죠, 사행. 그래서 우리는 사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다 썼네요. 4명의 천인이 있어서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그래서 이 사행을 음양론이되 우리는 오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정하더라고요. 부도지에서 보니까. 부도지 21장을 보면
그 배성짐을 어떤 물의 성질을 배분하는 것이죠. 배분할 때, 나눌 때니까 그 물의 성질을 나누는 것은 금목수화토. 이게 지금 우리가 음양오행론 할 때의 그 오행이거든요. 그죠? 금목수화토. 금목수화토의 5 중에서 금과 토를 왜 따로 구별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도지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즉, 금은 결국 토와 같다는 거예요. 토와 그 물성이 같은 거라는 거죠. 궁극적인 다른 물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구별하고자 한다면 기풍, 초석 따위는 왜 또 어찌 같이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분류하려면 기풍, 풀, 돌 이렇게 다 나눌 수도 있는 거지. 도대체 금과 토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자면은 수가 없다. 엄밀히 구별해서 들자면 금목수화 혹은 토목수화의 넷이요. 그죠? 그러니까 토가 됐든 금이 됐든 이 금과 토는 지금 같은 물성으로 보는 거죠. 금목수화 혹은 토목수화의 넷이요. 5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구도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신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3일신고 그 4장에서 3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4대만 얘기합니다. 태초에 불덩어리가 터지고 퍼져서 바다로 변하고, 여기서 이제 천지가 생기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불덩어리가 터지고 퍼져서 바다로 변하고, 뭐 우리가 어떤 마그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성장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태초에 불덩어리가 터지고 퍼져서 바다로 변하고 또 육지가 되어서 마침내 드러난 형상을 이루었으니라. 신이 기운을 불어넣어서 밑동까지 싸고 태양의 빛과 열을 쬐니 땅 위를 다니고 하늘을 날고 탈바꿈하고, 땅 위를 다니는 동물이 생겼다는 얘기고, 하늘을 나는 새가 생겼고, 탈바꿈하는 거는 이제 뭐 저기 번데기가 나비 되는 이런 이런 동물 그 곤충들이 생기고, 그다음 물속에 물고기들이 생기고 땅에 뿌리 내린 온갖 생물이 번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봅시다. 태초에 불덩어리가 터지고 화기운이죠. 그것이 바다로 변하고 수기운이죠. 육지, 토기운이 토죠. 우리 열차는 지금 먼저 출발한 열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를 위한 여성역 네, 출발 드러난 시간을 형상을 두고 이루었느니라.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늦게 출발할 이 소리가 예정입니다. 제가 나는 열차 소리가요. 이용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딴 데서 나는 소리가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3일신고의 4장 3개를 얘기하는 장에서도 이렇게 지금 4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오행론하고 다른 건데요. 우리 왜 홍대용 알죠? 조선 후기에 그 지리학자 홍대용도 담원서라는 책에서 오행을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문구를 제가 여기서 그 부도지에 그 해설에 그게 나와서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행의 5이라는 수는 원래 정해져 있는 설이 아닌데 술가들이 이를 조술하고 하도 낙서의 이치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고 주역의 상사로서 이에 천착하는데 상생상극이니 비잠주곡이니 하는 지리멸렬하고 장황한 이 기교는 결국 아무런 이치도 없는 것이요. 대적, 화는 불화, 화는 해고, 수토는 지구니 목금과 같은 것은 해와 지구가 생성하는 것이요. 마땅히 화, 수, 토 3자와 더불어 병립하여 오행이라 하면 부당하오. 여기에서는 기본을 화, 수, 토라고 보는 거죠. 화, 수, 토. 그래서 목금 같은 것은
해와 지구가 네, 그래. 그 다음에 화면 공유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왜 안 내려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소리가 이 얼마나 이 현상계를 다스리는데 중요한가가 기본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소리가 부도지에서 계속 그 소리로 현상계를 다스리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도지 4장을 좀 읽어보면요. 이때의 본음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가 비록 8사람이었으나 향상을 바르게 밝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물이 잠깐 사이에 태어났다가 잠깐 사이에 없어지며 조절이 되지 않았다. 마고가 곧 내 천인과 내 천녀에게 명하여 겨드랑이를 열어 출산하였다. 이에 내 천인이 내 천녀와 결혼하여 각각 3남 3녀를 낳았다. 이들이 지상에 처음 나타난 인간의 시조였다. 그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여 몇 대를 지나는 사이에 족속이 불어나 각각 3,000사람이 되었다. 이로부터 12사람의 시조는 각각 성문을 지키고 그 나머지 자손은 향상을 나누어, 여기서도 향상, 그죠? 향상을 나누어 관리하며 소리로 어떤 그 물이 만들어지는 이 현상, 그죠? 파동으로 이 소리로 어떤 물이 만들어지는 이 질서를 나누어 관리하며 하늘과 땅의 일치를 바르게 밝히니 비로소 역수가 조절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우리의 이게 음악론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아까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그 이해와 같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양자역학과 촉분이로 해서 진동 또는 이로 인한 파동은 물질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천체 물리학자 에리안치는 우리 몸의 세포는 약 1분을 기점으로 하는 주기 리듬에 따라 대사계가 진동하고 우리 몸의 세포가 그렇대요. 세포 이하의 수준에서는 효소 합성 리듬, 효소가 합성하는 리듬으로 인해서 후성적인 진동이 일어나고 이 진동과 동시에 형태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동으로, 파동으로. 그죠? 이 형태가 형성되는 거예요. 센 진동이 우리가 들리는 소리죠. 근데 우리가 못 듣는 소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동물들은 우리가 못 듣는 소리, 우리가 못 듣는 파동을 듣잖아요. 근데 세포들도 그 세포에서 내는 우리는 못 듣지만 그 진동, 그 수준에서의 어떤 소리가 있겠죠. 그러면서 형태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화학자 프리고진은 대부분의 개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명이 삼라만상 모든 현상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공명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었다가 또다시 그것이 무질서했다가 또다시 조화했다가 이거를 반복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물의 그 노자 42장에서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 이 위하. 자, 이 명제는 어떻게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 책 불교 여성 살림에서 51쪽에서 70쪽에 거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아주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또는 양만으로 이루어진 물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자연현상도 없습니다. 어떤 물 속의 음양의 비율과 결합 방식에 따라 물은 변화하고 다른 물이 됩니다. 그죠? 음양의 비율과 결합 방식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공명, 저마다 자기의 파동, 자기의 공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은 상호 전화, 전화, 불을전이잖아요.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왜?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음 기운이 점점 커지면 결국 영원한 여름이 없는 거예요. 여름이 그 더위가 화기운이 극하면은 다시 화기운은 수그러들게 돼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다시 그 양이 음이 되죠. 추운 겨울이 되는 거죠. 음양은 이렇게 상호 전화 또 상호 의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음양은 상호 배타적인 실체가 아니라 임시적인 결합 비율과 결합 방식에 따라 그리고 그 방식에 따라 즉 자기의 고유한 어떤 파동 공명에 따라 그래서 특정한 물을 구성할 뿐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그런 관계다. 예를 들어보면 자 물을 봅시다. 따뜻한 물은 이게 앞에서 보면 이 따뜻한 물은 이게 태음에 속해요. 물이 태음이거든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뭐 이렇게 우리가 그걸 나누잖아요. 네. 따뜻한 기운이죠. 그런데 이 따뜻한 기운이 얼어요. 얼어요.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더 이상 화기운이 아니잖아요. 그건 차가운, 그죠? 차가운 음기운이 되죠. 아주 차가운.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물을 놓고 볼 때도 이게 영원한 물이 아니에요. 따뜻할 때는 물일 때는 화기운이지만 얼음이 되면 음기운인 거거든요. 자,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색이라는 거는 만물의 현상계예요. 현상계가 곧 공하고 왜 그러냐면 영원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한 거죠. 우리는 다 임시적인 존재인 거죠. 공한 즉 공즉시색. 그런데 그 공항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도가 공한데 거기에 묘한 기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묘한 기운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만물이 생겨난다 그랬죠? 그죠? 그 공즉시색. 거기서 또 어떤 음양의 기운이 작동해서 굉장히 다양한 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현대물리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대물리학에서는 아원자 그러니까 분자에서 다 쪼개서 내려가면 아원자는 물체가 아니라 파동과 입자의 두 성질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입자면은 물질인데, 그죠? 파동은 물질이 아니에요. 파동은 어떤 에너지잖아요. 파잖아요. 파. 그죠? 이게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동시에 가져요. 왜? 우리 관찰자가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파동으로 관찰되고 입자로 관찰이 돼요. 그죠? 파동과 입자의 두 성질을 동시에 갖는 존재하는 경향. tendencies to exist. 일어나는 경향. tendencies to happen. 으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이 현대물리학과 이 동양의 이 옛사람들의 이거는 다 어떤 명상으로 얻은 결론이 굉장히 다 같죠. 일치하죠. 수렴하죠. 자, 이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요약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 명제는 따라서 음양론에서 주역에서 하늘건, 남자는 하늘건, 여자는 따군으로 비유를 돼요. 이렇게 상징이 돼요. 상징될지라도 이는 현상계의 현상계의 여자라는 고정된 실체로 직대입시켜서 말할 수 없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거 직대입시키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영원한 양이 없고 영원한 음이 없잖아요.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만물계 어떤 것도 순수하게 양적이고 순수하게 음적인 존재는 없거든요. 그런데 옛 사람들이 음양을 자꾸 그 남녀를 음양에 비유한 거는 아마도 여성이 임신 출산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10년에서 한 20년은 계속 됐잖아요. 그때는 피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많으면 10명도 낳고 10명 낳으려면 몇 년이 한 20년 동안 계속 임신 기간이 계속됐다는 소리야. 임신과 수유 기간이 계속됐다는 소리 아닌가요? 근데 임신과 수유 기간은요. 절대적으로 어떤 덕성이 발휘돼야 돼요? 수용성, 포용성이 발휘되는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뭐 태교라는 말도 있듯이, 그죠? 네, 태교에서 다 굉장히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생명을 지금 잉태하고 생명한테 젖을 물리는 이 기간, 이거는 지금 굉장히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덕성이 요구되는 기간이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게 피임과 그다음에 요즘처럼 애를 안 낳거나 애를 하나 둘만 낳는 이 시대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계 속에서 그러한 전통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여자는 음에 비유되고 남자는 양에 비유됐을 거예요. 네, 그런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수로 보면요. 짝수가 양의 수고요. 홀수가 음의 수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인을 전통혼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를 남편은 2번을 하고 저는 3번을 하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저는 그때 이런 걸 하나도 몰랐는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아니 똑같이 저를 같이 해야지 왜 내가 한 번 더 해? 나는 그때 이해를 못했죠. 못했는데 이게 이제 양이 짝수고 음이 홀수고, 그래서 여자를 음으로 보니까 이제 여자는 세 번 절을 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풍습 속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가 양 할 때 이거는 양처럼 그런 상징적인 전통사회에서 이런 상징적인 성별 분업이 굉장히 확고했을 뿐이 없었던 그런 전통사회를 기반으로 한 그런 비유이다. 그거를 현실계의 남녀로 직대입하는 것은 그거는 오류이죠. 오류죠. 또한 보면은 주역에서 번개와 공개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번개와 공개의 덕이 뭐냐면, 덕은 도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덕이거든요. 근데 번개와 공개 모두 원형이정. 원은 으뜸원, 형통할 형, 이로울 이 고들정이에요. 모두 원형 이정의 덕을 나타내요. 다만 공개에서 정을 설명할 때는 빈마지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빈마는 이게 암컷 말이거든요. 암컷 말의 고듬이다. 그러니까 말이 아마 암컷 말이 정절이를 잘 지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빈마지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공개와 공개의 덕성이 다른 게 아니고 모두 똑같이 원형이정이에요. 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가 이제 우리가 전통사회에서 이렇게 남자를 하늘 여자를 음으로 비유한 거,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비유는 인정을 할 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전통사회에서 비유는 인정할 수뿐이 없는데 그것이 현상계로 남녀로 직대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도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음양 충기로 형성된 만물에서 음양 기운에 위계는 없고 두 기운은 평등하게 상보적이고 상호 의존적이 됩니다. 조금 이게 여기까지 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천하 계지미지 천하계 지미지위비 사 오 이이고 지선지위선 사 불선이라. 이건 뭐냐면 천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 위미,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아는 것, 그죠? 아름답다고 아는 것, 이것은 추한 것이고, 그죠? 오, 추하다, 더럽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추한 것이고, 선하다고 하는 것, 선하다고, 선하다고 말하는 것, 이를 선하다고 이르는 것을 선하다고 아는 것은, 이것은 선하지 않다. 이거 뭐, 그쵸?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하는 게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추하다고, 더럽다고 하는 게 진짜 더러운 게 아니고, 무슨, 다 이해하시죠? 이 얘기는? 고로, 유무가 상생이며, 유무는 서로를 생기게 해주며, 난이 상성하고, 어렵고 쉬운 것은 서로를 이루어주고, 그죠? 난이 상성.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또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난이 상성. 그 다음에 장당 상형하고, 길고 짧은 것이 서로를 이루어주고, 형성하고, 고화상경하며, 높고 낮은 것이 서로를 기울경이거든요. 기우니까 서로를 의지하며 이렇게 되겠죠. 고화상경하며 음성상화하고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전후 앞과 뒤는 서로 상수 따르느니라. 그 시이 성인. 그러므로 성인은 처무위지사, 무위, 자기가 아닌 무위지사, 무위의 일에 처하여. 그러니까 무위를 함으로써 행불언지견이다. 불언,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펼치니라. 말하지 않고도 가르친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경지예요.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 대립되는 것들이 어때요? 여기에서 계속 나오죠. 대립되는 것이 상호 의존적인 거로 나오지. 이 대립되는 것이 어느 한쪽이 우월하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본질이고 어느 한쪽은 현상이어서 더 본질적인 것이 같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등해요. 서로 의존해요. 저는 전후상수라는 말을 보고 여기서 딱 제가 무릎을 쳤는데 제가 리더십 공부를 한때 한 적이 있어요. 뭐 카리스마 리더십 무슨 또 서번트 리더십 또 페미니스트 리더십 또 많은 리더십 파트너십 이런 등등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후상수는 파트너십에 가까워요. 그죠? 가장 발달된 리더십론이 가장 현대화된 리더십론이 파트너십론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리더가 일방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일을 할 때 지도력은 파트너십에서 나온다. 서로 팀원들끼리의, 그죠? 그리고 리더도 사실은 그 팀원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이 전후상수가 그 얘기예요. 파트너십. 그래서 제가 전후상수를 보고 기가 막히다 그래요. 이렇게 현대적인 거를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했구나. 우리는 수많은 리더십론 얘기하고 나서 이제 파트너십이 나중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 두 기운, 대립되는 두 기운은 굉장히 평등한 두 기운이고 상보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거로 노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불언지교, 지금 노자 이장에서 나오는 행불언지교가 우리 앞에서 본 삼성비전에서 무의이작, 무언이행 굉장히 똑같죠. 그죠? 일시는 무위로 만물을 짓고 말 없이 행한다.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자와. 굉장히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면 조금 애매해서 제가 그냥 마지막 해볼게요. 자, 기록으로 보던 평등 정신. 그래서 이런 정신이 우리의 역사 기록을 보면은 나옵니다. 역사 기록에서 읽어져요. 이거를 잘 읽어내는 게 쉽지는 않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 노자 공부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역사서를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책에 불교 노자 그 책에서 이런 거를 다 썼는데, 자, 일단 여자를 앞세우는 어법을 봅시다. 판단고기 삼성리전 3편에 이래 강, 동녀, 동남 800어, 흑수, 백산 지지하시니 어떤 날에 동녀, 어린 여자아이와 어린 남자아이 800명이 흑수, 흑룡강이래요. 백두산의 땅에 강령 내려오니 어시에 이때에 한인이 여기 감군으로 한인이 감군 어떤 왕으로 한인이 거우 천개 하사 천개 하늘에 계시면서 부석 발화하사 이거는 이게 부딪히는 거 돌을 쪼아서 돌을 부딪혀서 불을 만들어서 그죠? 시교 열식하시니 처음으로 음식을 대표 먹는 것을 가르치시니 위지환국이요. 지금 이제 뭔가 인간이 이제 불의 사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위지환국이요. 이때가 환국이다. 고조선보다 훨씬 더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 한국이다. 시위 천재 환인씨이시니 천재 환인이라 하니 이를 천재 환인씨라 하니 역칭 안타견 야신이라 또한 안타견이라고도 칭했다. 전 7세로 돼. 7세를 전했다고 7세를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연대는 불가고라 고연이라 고찰하기가 어렵다. 알 수 없다. 이 문구에서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본 거는 동녀 동남 어린아이와 어린 남자아이 이게 이 시대가 만약에 가부장제 사회였으면은 동남 동녀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남녀라고 그러지 여남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여남하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죠. 지금 여남하는 거랑 똑같아요. 동녀 동남 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동녀 동남 동녀 여화를 지금 먼저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어법을 찾아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노자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문구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량이 상보적이긴 하지만 뭔가 음을 조금 더 근원적인 걸 앞세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82쪽에서 102쪽에 이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얘기해 보면요. 굉장히 기가 막혀요. 자, 수로왕과 허왕후가 나라를 함께 다스렸다고 나와요. 수로왕이 황후를 만나서 함께 나라를 다스린 세월은 150여 년이나 된다. 분명하게 나가요.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라요. 삼국유사 권제 3탑, 상편 제사 금관성 파사 석탑조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통치를 같이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 지금의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통치자의 그냥 배우자가 아니라 함께 통치했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89년, 몇 년도냐? 2008년, 2009년 이때 문체부의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 사업이라는 거로 연구 책임자를 하면서 이제 전국의 여성 문화와 하는 사업들을 컨설팅 해주고 평가하는 그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김해 여성회에서 이 허황의 축제를 굉장히 신나게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그분들이 지역 할머니들한테 인터뷰한 그 기록을 보면요. 인터뷰 구술을 한 걸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 당시 김해 지역에서 허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로 왕이라고 불렀어요. 허수로 왕. 그 할머니들이. 근데 왜 허수로 왕을 불리는 게 현재까지 내려왔을까? 이 문구를 보면 이해가 되죠. 함께 나라를 다스렸어요. 같이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허왕은 자기 아들 둘한테 허씨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김혜김 씨하고 허씨하고는 같은 집안이라고 보잖아요. 자기 성을 준 정도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성, 남성 동등어법을 보면요. 이거는 박혁거세와 아령이거든요. 박혁거세와 아령의 얘기인데, 이거는 그가 누구냐면요. 선도성모예요. 선도성모. 중국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선도성모도 이제 마고가 한 유형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선도성모가 처음 진안에 와서 성자를 낳아 동국의 처음 임금이 되었으니, 자, 아마 혁거세와 아령 두 성분을 낳았을 것이다. 이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것의 한문 원문을 보면은 기시도 진안이야. 그러니까 진안에 도착해서 성자를 낳아서, 그죠? 위국 동국의 처음 군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혁거와 아령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군이라는 그 한문은 없어요. 그런데 없지만 여기에서 성자를 낳고 그래서 동국의 왕이 됐는데 그것이 혁거와 아령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번역을 두 성군을 낳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 어떻게 돼요? 혁거세와 아령도 같이 통치를 했다는 소리죠. 성군이란 말을 쓸 때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거는 가락국기 수로왕과 허왕후의 그 관계를 어떻게 펴냐. 왕이 왕후와 함께 사는 것은 마치 하늘에게 땅에 있고
해에게 달이 있고 양에게 음이 있는 것과 같았으며 굉장히 상도적인 거죠. 그죠? 하늘과 땅, 그죠? 이게 비유하는데 이게 어디 일방적으로 하늘이 땅을 누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서로 좋아하면서, 그죠? 대등한 기운으로, 조화로운 기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상등유사 가라앉기에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를 들면, 청와대, 대통령 무슨 기록이 있겠죠? 그 대통령 기록에 영부인이 그 대통령과 어떻게 했으면 이런 거 기록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상등유사에서 이렇게 왕이 왕후와 같이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이 왕후가 공적인 존재였다는 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 아닌가요? 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 허황후의 딸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최초의 여왕이 됐다는 설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이게 파사석탑. 근데 이 파사석탑이 하여튼 우리나라 돌이 아니래요. 인도에서 왔냐 어쩌냐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인데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God, Father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제고 신일 수는 있어요. 그죠? 일맥상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버지 이렇게 붙이면서 기도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어땠냐면 천지신령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따 그 신령이 나옵니다. 신령이 뭔지. 근데 오히려 우리는 마을에 이게 새마을운동 198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다 없애요. 농촌마을에 있었던 마을 어귀에 있으면서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신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서구와는 다른 문화라고 본 거예요. 그죠? 대장군과 여장군이 같이 마을을 수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것에 어떤 뭐가 있을 텐데 이 정신을 어디서도 제가 기록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환단고기에서 그 기록을 찾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환단고기가 도대체 위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그 환단고기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에 천하에 두루 계시며 5 임금이 맡은 사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천하대장군이며 지하에 두루 계시며 5 성령이 이루는 공덕을 주관하는 분은 지하여장군이다. 여기서도 땅은 지금 여장군, 그죠? 여성으로 비유되고 하늘은 지금 천하대장군으로 비유되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오제는 뭐냐? 오제는 옆에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 치기가 힘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붙였는데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오제 5 임금이죠. 5 임금은 흑제와 직제와 청제와 백제와 황제이시다. 흑제는 겨울에 축사를 주관하시고 적제는 여름에 광열을 주관하시고 청제는 봄에 생량을 주관하시고 백제는 가을에 성숙을 주관하시고 황제는 하추 여름과 가을 교육기에 조화를 주관하신다. 즉 뭐예요? 절기를 주관하죠. 절기. 자연을 주관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지하 이거는 지금 오제 천하대장군이 이걸 관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여장군이 관장하는 거. 오령입니다. 오령. 5 성령.
다사성령은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이시다. 태수는 영윤, 태화는 용전, 태복은 영축, 태금은 재단, 태토는 가종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이 5가지를 살펴봅시다. 자, 천하대장군은 자연에 지금 절기를 주관하죠. 근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재밌었어요. 우리는 자연 하면은 보통 그 여성에 비유되는데 자연을 주관하는 게 천하대장군이고요. 지하여장군이 인간사를 주관해요. 인간 세상살이를. 살림이죠, 살림. 인간사를 주관하는 지하여장군입니다. 그래서 오령이 그거예요. 오령을 보면요. 오령, 아까 여기 오령이 주관하는 거, 영윤, 번역과 윤택, 영, 번역할 영이잖아요. 윤택할 윤, 번영과 육택, 부기를 주관하고요. 용전, 이거는 녹이고 다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청동이나 뭐 쇠 같은 걸 녹이고 다려서 뭐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녹이고 다리, 요즘으로는 제철 재련 이런 거죠. 녹이고 다리는 거. 그다음에 영축, 짓고 쌓는 거, 건축이죠. 재단, 나름질, 이제 옷을 이제 지어서 입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재단.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도 재단으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종. 심을가에다가 이게 종자종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 농사죠. 부기. 그다음에 이 어떤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농기구를 만들거나 이런 주조하는 거, 그다음에 집을 짓는 거, 그다음에 옷을 만드는 거, 혹은 어떤 판단을 하는 거, 그다음에 농사 짓는 거. 인간사죠. 인간사 모든 걸 누가 주관해요? 지하여장군이 주관해요. 천하대장과 지하여장군을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어요. 비로소 제가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에 대한 의문이 이걸 보고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제가 80년대에 그때 대학원 다닐 때 그때 한창 유행하던 잡지가 여원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여원의 잡지의 슬로건이 뭐냐면 성공하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 뭐 이게요. 그게 슬로건인데 그 슬로건을요. 제가 개포동 주공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 주공아파트 입구에 그걸 그걸 걸어놨었어. 그 탑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그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그걸 떠오르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보면 알게 되면서 야, 이렇게 달라졌구나. 우리 문화 속에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거를 그대로 전승했으면 아마도 지금도 아파트를 질 때 그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늘 세워놨을 텐데 그거가 하나 세워지는 것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너무너무 크죠? 너무너무 크지 않겠어요? 그게 세워져 있으므로 서로가 요즘은 다행히도 뭐 일본남이 생기죠. 일본남이 생겨서 그거는 저는 이제 이 마고를 읽고 나서 이제 제 버릇이 뭐가 생겼냐면 남자들을 마고의 아들과 마고의 아들이 아닌 남성 이렇게 구분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딱 마을마다 아파트 입구마다 있으면 일본 남자들이 훨씬 더 마초남이 아니고 일본 남들이 더 일반적이 되게 되죠. 서로를 존중하게 되죠. 그런 효과를 여러분 생각 못 해보시나요? 훨씬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를 모르고 우리 문화를 잃어버리면서 이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성폭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은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서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신화에 대한 관심은 하여튼 이 역사를 하면서 하여튼 많이 공부 못했던 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좌를 제가 여기 서초구 우면동에서도 2000 몇 년 했을까? 15년, 16년쯤에 한번 신화 강좌를 지역에서 해준 적이 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그걸 보고 확신을 했는데요. 그때 도서관 여성 활동가들이 와서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고 신화를 접하고 나니까 바로 가서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하고 마고 여성 차력 빚기를 한 거예요. 애들한테 마고를 들려주고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로 마고 여신을 만들어냈죠. 즉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만 가도 늦어요. 그 어린이집 정도의 아이들한테 이 마고 여신 이야기를 잘 어린이 눈높이에서 맞게 잘 들려주면은 얘네들이 천지창조를 한 여신이잖아요. 이 신달성, 이 지구를 손으로 끌어당겨서 지구 생태계를 만들거든요. 자기 한 손으로 끌어당겨서 그런 거인 이제 그 여신이고 소리로 소리의 그 사행 소리 그 파동으로 이 자연계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터득한 이 여신. 그 여신의 무의식이 아이들의 무의식이 되면요. 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호연지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제가 바로 이 신화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유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게 못마땅한 게 그렇게 해서는 지금 뭐 그 아이들한테 호연지기를 길러줄 수가 없어요. 호연지기 그리고 상생의 그 어떤 에너지 이런 에너지는 우리 신화 속에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그 음악론을 이해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 제 강의는 여기서 하고 끝내고요. 제가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